한 방에 살지만 그 속에 작은 자연을 만들기 위해서 최근에 마음 먹고 이렇게 수경 재배를 시작하려고 해요. 일종의 실험 단계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돌보고 있는 한 고객의 집에서, 그 집에 자그만하지만 인상적으로 레몬이 둥둥 달리고 있는 나무가 있거든요. 그 나무가 참 탐스러웠는데 그게 가지를 몇 개 좀 얻었어요 오늘. 그리고 또 여기서는 잘 안 보이지만 이파리가 큰 이 식물도 새끼를 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기 전에 가는 동안 이렇게 말라 죽으면 되니까 숨 좀 쉬라고 페이퍼타올, 종이 타올에다 물을 적셔서 이렇게 지퍼백에 넣어뒀어요. 가면 아직 넣어야 될 용기도 없지만 그 유리병이나 이렇게 나와서 키워보려고 합니다. 여기 할아버지는 그래가 되겠냐고 지금 약간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보이는데요. 자, 여기 할아버지네는 뒷뜰이 조그마해요. 근데 새들은 엄청 날라 들어옵니다. 여기 이 나무에 이 레몬 나무예요. 아주 작아요. 미니어처 같은 종류인데 덩치에 비해서, 이 작은 덩치에 비해서 레몬이 주렁주렁 달리는 게 너무 신기해요. 진짜 품종이 좋은 것 같아. 지금 큰 거는 벌써 다 따먹어서 잘 안 보이지만 보세요, 주렁주렁 하잖아요. 여기서 제가 가지를 좀 꺾고 왔습니다. 묘목이라고 하나? 얻은 데가 이 나무거든요. 잎이 풍성하잖아요. 빽빽합니다. 진짜 무슨 도시의 아파트촌 같이 빽빽합니다. 여기 보니까 새끼를 엄청 많이 쳤어요. 이게 다 새끼인데 뿌리가 깊진 않고, 이거 딱 그냥 이대로 딱 붓을 떨여 가지고 심으면 돼요. 그냥 한 개 얻었어요. 여기서 수경 재배를 생각하고 무슨 일이든 고민하고 생각해보면, 관심을 가지면 길이 열립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도 얻게 되고 아이디어도 갖게 되고, 좀 더 큰 집에 살 때 거기도 렌트였지만 그냥 지금처럼 방 한 칸이 렌트가 아니라 집 전체를 렌트한 경우였었고, 거기는 넓은 백야드 뒷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홈시크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한국을 그리워하는 그런 힘든 시간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조경을 가까이 하게 됐어요. 그때 타향살이 미국 가서 얼마 안 됐을 때였고, 제가 또 개인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상태였고,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었고, 미국 생활 온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한국 같으면 뭐 조금만 더 걸어가면 버스 타는 정거장이 있고 막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혼자라도 종점에서 종점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훌쩍 떠날 수 있는데 쉽게 지하철 타도 되고, 근데 미국은 땅이 덩어리가 넓어서 버스 정거장도 서로 너무 이렇게 띄엄띄엄 있고 많이 그래요. 그래서 황량해요. 차가 없으면 힘들어요. 차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때 한인사회하고도 관계도 좀 멀었었고 너무 고립돼 있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위로를 찾던 것이 바로 조경이었어요. 식물을 길러보는 거, 동물 기르는 거는 또 복잡하잖아요. 그것도 막 할 일도 많고, 근데 식물은 물만 주고 막 이렇게 잘 돌보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식물을 사기 시작했어요. 화분 같은 거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했고, 물 주고 뭐 그런 것에서 위안을 얻고, 화초를 키우면서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화초를 키우는구나, 그런 걸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꽃밭에 물 주고 막 그러잖아요. 긴 시간을 물 주고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물을 낭비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전에는 그런 수동적인 취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낚시나 또 이런 물 주는 그 화초 키우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직접 해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뭐든지 곁으로 봤으면 몰라요. 그 상황에 들어가 봐야 알고 경험해봐야 아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곁으로 보는 걸로 외면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화초를 들여다보고 창조주 하나님이 왜 식물들, 나무들을 초록색으로 만드셨을까 조금씩 거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생겼고, 물을 주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자라는 모습 자세히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뭔가 평안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잔잔한 기쁨. 그걸 보면서 제 마음을 좀 달랬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화분이 하나 둘씩 계속 늘어나기 시작해서 짐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사 갈 때는 그게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년 동안 혼자서 이사를 다니면서 대부분은 작은 아파트로 가거나 아니면 주로 렌트하니까 아파트로 가게 되면서 뒷뜰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발코니 같은 거 있잖아요. 아주 작은 창문과 함께 난 그런 작은 공간이 있어요. 그게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여러 사람과 같이 쓰는 복도식으로 돼 있으면 그게 없고 그랬어요. 제가 이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화분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사와 함께 갈 때 화분 둘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곳도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작은 기쁨도 사라지더라고요. 이 세상, 이 육적인 세상, 이 물질 중심의 세상은 참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자유를 제약하는 것 같아요. 아주 작은 기쁨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사람으로 생활에 치게 하고, 참 쓸쓸하고 씁쓸하고 우울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영원한 유토피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다 줄 것 같죠. 돈 많으면 좋은 집에 살고 막 대저택에 살면서 그러면 누릴 수 있을 거야,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지금의 렌트 이런 종류 주택에 방 한 칸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없는 경우도 있지만 자그마한 발코니 있어서 화분 한두 개 정도 놓을 수는 있었는데, 이런 주택에 방 한 칸 들어오니까 그것조차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연히 화분과 조경과는 멀어졌죠, 제가. 그러니까 좀 삭막한. 그러니까 집주인이 집에 뭐 나무들 있고 또 뭐 화단 있고 그래서 꽃을 가꾸고 뭐 있는 경우가 있지만 제게 아닌 이상은 누릴 수가 없잖아요. 남의 것이기 때문에. 또 살다 보면 그거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없고, 내 방에 내 집에 있으면 내가 물 주면서 들여다보면서 거기서 위안을 얻기도 하고 기쁨을 누리고 여유도 누릴 수 있는데, 남의 집에 거면 아무래도 그냥 지나가기 바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남의 집 화단에 조금 하나 심어도 될까요 해가지고 겨우 동의 얻어가지고 한 기퉁이에 심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딱 자기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그거 그냥 무시하고 그냥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또 제가 또 바쁘다 보니까 늘 하는 습관이 안 되면, 일주일에 몇 번 물 주는 습관이 안 되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다가 또 막 말라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 공간이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못하고 있다가 얼마 전서부터 이렇게 또 제 마음이 좀 허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위로가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화초를 또 집안에서 기를 수 있을까? 작은 화초라도. 그러니까 방 안에서 기른다 할지라도 이게 창문이 있고 햇빛 잘 들어오면 괜찮은데, 창가에도 두면 되는데, 제가 창문이 있어요. 큰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 틀이 너무 이렇게 작은 거예요. 대부분의 창처럼. 공간이 있으면 좋은데 못하고 있다가 어떤 동영상들을 보니까 수경재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관심들이 막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채, 채소 키우는 거. 그러니까 뭐든지 도시생활은 돈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아주 작은 것도. 그러니까 다 돈 주고 사야 되고 시장을 가야 되고, 한번 갔다 오면 그것도 막 그 냉장고 안에 넣어둬야 되는데, 작은 방 한 칸에 살려면 그게 맞춰서 모든 물건들도 숫자도 작아야 되고, 큰 거를 쓸 수 없어요. 냉장고도 큰 걸 쓸 수 없어요. 이사 갈 때 또 막 힘들고 하니까 작은 냉장고도 무거워요, 이사 갈 때. 근데 그거라도 있어야 되는 게 최소한. 그래서 제가 미니 냉장고를 쓰는데 그 미니 냉장고 금방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뭐 사도 많이 살 수 없고 반찬을 해도 많이 할 수 없고 그래요. 규모가 작은 삶을 살다 보면 간소한 삶을 살게 되고, 또 절약해야 되고, 또 사람이 욕심 부리지 않게 되고, 우선순위 같은 게 막 바로 잡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어요. 그래서 막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적응해 나가야 되니까 편안하게 내 편한 대로 다 살던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이 오면은 정말 귀찮아하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간소한 삶을 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삶이 좀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환경에 따라.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은 좀 됐었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도시생활에 너무 지친 사람들이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귀농하잖아요. 저 또한 도시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제가 태어나서 살았거든요. 미국 오기 전에 아주 어릴 때 시골에 있는 친척집에 잠시 한 몇 년인지 잘 모르겠어요. 작전에 제가 지낸 적이 있고 그 외에는 계속 도시 생활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원 생활에 대한 그 동경심이 좀 이렇게 있나 봐요. 그래서 미국에는 또 앞들 뒤뜰이 있잖아요. 잔디가 깔려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별로 유용성이 없고 그냥 형식적인 그런 주택이었던 형태일 뿐이지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게 있었거든요. 내가 내 텃밭을 갖고 싶다. 대부분의 미국 가정들처럼 앞들 뒤뜰 이렇게 그냥 놀려 먹는 것이 아니라 잔디 깎아야 되고, 왜냐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 주변의 이웃들이 막 뭐라 해요. 잔디 안 깎고 이렇게 자라고 이러면 땅값이 영향을 받는지 자기들 눈에 거슬리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홈오너즈 어소시에이션이라 가지고 HOA라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주택 프로그램이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고,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다 동네마다 그런 건 아니고 옛날 동네일수록 그런 게 없어요. 몇 년 전서부터 새로 지어진 집들, 그런 커뮤니티들은 이런 룰을 막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세금을 뜯어내려고 서민들한테 그러고 있습니다. 주택정책이. 하여튼 간에 그래서 내 집 앞들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뒷뜰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 같으면은 제 집에 있으면 나는 앞들 뒤뜰 쓸데없이 그 남들 때문에 잔디 깎아야 돈 쓰고 이거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채소밭을 만들다거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과일나무를 심는다거나 이렇게 좀 생산적으로 그렇게 쓰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늘 있었거든요. 아직까지 제 집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마음에만 있을 뿐이고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뭐든지 사 먹어야 되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도시생활은 그냥 채소 내가 이렇게 키우면 편안하잖아요. 돈 안 들고. 근데 그 자그만 땅덩어리도 하나 없어가지고 그렇게 슈퍼에다 기대야 되고 그런 거. 그래서 가서 이런 채소 같은 거 사오면 오래 못 가요. 얘들이 금방 물러지고, 늘 요리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살다 보면 또 뭐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막 요리 잘 안 되잖아요. 일주가 금방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러서 버리는 경우도 많고, 참 그래서 너무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채소 같은 거 이런 거 정말 내가 직접 기르면 얼마나 좋을까.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쓰고. 근데 그 채소값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식료품점에 가서 잘 먹으려면. 오래 가져왔는데 제가 한동안 고민을 했어요. 왜 이걸 좀 어떻게 스스로 뭔가 이렇게 키우면서 수확도 하고, 또 이렇게 큰 농사가 아니라도 내 한 사람 먹을 거 이거 뭔가 내가 스스로 재배해서 또 재배하는 즐거움도 가지고 그거 없을까? 이게 화초에 물 주면서 마음에 어떤 위안을 얻듯이, 여유를 얻듯이, 그죠? 그런 것도 재배하다 보면 거기서 또 어떤 그런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확의 기쁨. 근데 그것도 누릴 수 없는 도시생활이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동영상들을 봤어요. 유튜브에 보니까 저처럼 고민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나 봐요. 그러니까 수경재배가 있더라고요. 이래 저같이 또 방앗간에 사는 사람들은, 세입자는 땅덩어리가 없으니까 흙에다 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조경이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삶의 여유를 갖기 너무 힘들면, 어느 날은 제가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과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컴퓨터 중독되고 그런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이 집안에 늘 있으니까 그네들은 물 줘야 되고 이거 없잖아요. 그거 자꾸 집중하다 보면 사람들이 정신이 피폐해지는데, 조금이라도 자연을 가까이 하면 참 좋을 텐데 말이에요. 하여튼 세입자로 살려면 참 누릴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서 지금
이어폰이 할아버지가 지금 우스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에 살면 참 많은 것이 아쉬워요. 외롭고 그죠? 동물을 키우고 싶어도 동물을 마음껏 키울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일단은 집주인이 못 키우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하여튼 내 집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뭐 키우게 하는 경우는 또 뭐 이렇게 디파짓 걸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손해를 보니까 뭐 집이 뭐 험해지니까 이렇게 보상금 돈을 내라 할 수도 있고 이래저렇게 뜯겨 나가다 보면 세입자 신세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들을 많이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예를 들면 화분 같은 경우도 제가 키워본 적 있어요. 조그만 화분에 했는데 여기 또 날파리가 날라오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공간이 너무 작으니까 큰 화분 둘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 그러면 내가 화초를 심을 수 없는 건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수경재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키우는 거 실내에 그것도 조건이 있어요. 실내에서 키울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햇빛이 잘 안 들어와도 햇빛 없어도 잘 크는 식물이어야 되고 자리타치 많이 안 하는 거 여름 조건이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쉽게 키울 수 있는 거 몇몇 화초가 있더라고요. 걔네들부터 내가 시작해보자 다시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삶의 여유를 다시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제 방에 이 회색의 방에 컴퓨터와 뭐 이런 것밖에 없는 해봤자 뭐 몇 가지 안 되지만 동영상 제작하고 하는데 오래 시간이 걸리는 이렇게 편집하고 앉아있는 컴퓨터에 앉아있는 시간이 긴 이 작업도 제 테이블이 이동식 테이블이에요. 그리고 의자도 접이식 그러니까 편안한 의자가 아니에요. 편안한 컴퓨터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접이식이에요. 제가 이런 삶을 그만두겠지 생각하고 해놓았는데 이게 오래 걸렸어요. 지금 계속 거의 10년 넘게 제가 렌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적응이 되어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뭐 많이 둘 수는 없으니까 자연을 제 방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화초를 또 사야 되나 그 고민은 됐었어요. 별거 아닌데 또 뭐 돈 쓰는 것보다는 모든 거를 자급자족하고 모든 거를 내 주변 환경에서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사야 되고 돈으로 다 해야 되고 그죠? 이 현대사회는 이 도시사회는 근데 그게 아니라 돈이 없어도 자연 속에서 또 서로 나누는 그런 즐거움 그런 기쁨 그런 함께하는 기쁨 혼자 사는 이게 아니라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연에서 얻는 거 그죠? 우리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현대 아이들은 밥이 없어서 굶는다 그러면 라면 사 먹으면 되지 냉장고 열어서 먹으면 되지 왜 굶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너무 현실성이 없는 그러니까 그들은 자연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모든 게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없을까? 좀 더 인간적이고 좀 더 따뜻하고 그런 거 자연스러운 거 인위적인 게 아니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주변 환경에서 그렇다고 밖에 있는 거 함부로 떠도면 안 돼요. 그러면 법에 걸립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제가 화초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화초를 접목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 가지를 잘라서 이게 자랄까 뿌리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물속에 담궈주니까 물을 자꾸 갈아주니까 되더라고요. 그런 적 있었어요. 가지를 그냥 끄서 넣는 게 아니라 마디가 있는데 마디 부분을 살려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아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경우 집에 뒷뜰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미국 가정의 뒷뜰치고는 아주 평범한 뒷뜰인데 딱 제 눈에 띄는 그 조그마한 레몬나무가 있는 거예요. 레몬나무 탐스러운 열매가 나는 이 가지를 얻어서 한번 시작해봐야 되겠다. 굳이 내가 적용을 하는데 굳이 내가 돈 들여서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내려놓고
있는 거를 활용하는 거, 내 주변의 환경에서 있는 것들 활용하는 거, 그런 것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할아버지의 양해를 구해가지고 할아버지 아끼는 레몬나무의 가지를 좀 쳤어요. 치면서 보니까 또 탐스러운 또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새끼가 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또 얻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조금 전만 해도 제가 사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몇 개 화초를 사야 된다 생각했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대로 얻어서 그걸로서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른 고깃집에도 정말 예쁜 나무들이 좀 있거든요. 가서 내가 좀 얻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 새로운 제 일상의 프로젝트는 조경입니다.